네, 안녕하십니까. 필답형 핵심 요약 제5강입니다. 안전관리론입니다. 자, 안전관리론의 57번, 핵심 57번 내용입니다. 교육의 3요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 문제죠. 기초 문제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은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의 3요소는 주체, 객체, 매개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체가 강사, 객체가 손님이잖아요. 수강자. 매개체가 교재. 교재라는 말은 교육 내용, 어떤 걸 이야기할 것이냐,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냐. 그래서 교재라고 합니다. 교재 안에가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 잊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잊지 말자. 교육의 3요소를 쓰라고 하는데 그걸 못 쓰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고요. 학습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을 할 때 학습 목적을 적죠. 그 학습 목적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제, 정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주제가 있어야 되고 정도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주제, 정도, 목표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학습 성과라는 게 있고요. 학습 성과는 학습 목적을, 우리 제목이죠. 이 학습 목적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 학습 목적을 가지고 교육이 됐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을 학습 성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습 성과의 정의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육 학습 목적의 3요소는 주제가 있어야 되고요. 자, 오늘의 주제, 하인리의 사고 발생 5단계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인리의 사고 발생 5단계가 주제입니다. 정도는 이해하는 정도까지 하겠다라는 이해가 정도입니다. 목표는 하인리의 사고 발생 5단계를 왜 이해해야 됩니까?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그러면 안전의식 향상이 목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학습 목적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제, 정도, 목표입니다. 간단하게 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교육의 3단계가 있습니다. 교육의 3단계. 여러분들이 지, 기, 태 이렇게 많이 기억하시죠?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 순서대로 안전교육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기태, 지식교육을 먼저 하고요. 알려줘야 되죠.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능 수업을 하겠죠. 그래서 기능교육입니다. 그 기능으로 인해서 배웠던 기능을 몸에 배게 하죠. 몸에 배게 만드는 거. 그게 태도교육입니다. 그래서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교육의 3단계를 써라. 이렇게 썼을 때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 3단계로 나눠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지식교육의 진행 4단계. 자, 이렇게 네 단계를 뭐라고 부른다? 지식교육 진행 4단계. 진행 순서라고 써있죠. 진행 4단계. 이런 말로 쓰고요. 문제에서는 안전교육의 진행 4단계를 쓰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강의실에 모여서 안전교육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PPT 띄워놓고 하는 지식교육이에요. 지식교육이다 보니까 안전교육도 지식교육의 순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안전교육 진행 4단계를 써라. 도입, 제시, 적용, 확인. 이렇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출제는 가장 이게 나온다면 이게 나올 확률이 가장 높죠. 보편적으로 맞으라고 낼 그런 의도니까 도입, 제시, 적용, 확인 1단계를 기억하시고 3단계는 지기태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이 있습니다.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 1차 할 때, 필기 공부할 때도 많이 봤죠? 준비, 교시, 연합, 총괄, 응용. 이렇게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 이 내용도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문제로 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문제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잘잘한 이런 내용들이 우리들의 2점, 3점짜리 점수를 우리한테 부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간단하게 기억하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가시고요. 핵심 60번입니다. 법상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렇게 교육을 하라고 사업장별로 교육을 하라고 정해놨는데요. 정기교육이라는 게 있고요. 종류를 보면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일 때는 매 분기마다 3시간입니다. 자, 사무직일 때는 현장직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편이에요. 그래서 교육 시간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들 중에서 판매 업무를 하는 종사자는 사무직과 똑같이 분기 3시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그러니까 판매 업무도 아니고 사무직도 아닌 사람들의 교육시간이 2배가 됩니다. 6시간입니다. 분기 6시간.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대개 월별로 2시간씩 계획을 잡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교육 형태입니다. 관리 감독자들에 대해서는 연간 16시간입니다. 1년에 16시간을 교육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연간 16시간인데 실제로 지금 18시간 교육이면 하루에 8시간씩 이틀이잖아요. 이틀 교육을 하는데 온라인 교육도 같이 하고 있죠. 온라인 반, 그다음에 오프라인 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정기교육의 사무직 판매 업무는 분기 3시간, 그래서 현장직 근로자일 때는 분기 6시간으로 정기교육을 정해놨다. 그 다음에 이제 채용시 교육인데요. 일용근로자냐 일용근로자가 아니냐 이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일 때는 1시간이고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용시 교육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일용근로자가 아니면은 이제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과 일용근로자 교육 시간이 다르죠. 일용근로자 오늘 하루 일하러 왔는데 8시간 교육해버리면 이틀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틀이 돼버리니까 1시간을 교육하고 하루 교육을 하고 1시간 교육하고 일하고 들어갑니다. 일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1시간이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8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루틴이 반복되는 거죠. 일용근로자는 교육시간이 좀 짧고 그다음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은 교육시간이 좀 길고. 자, 작업내용 변경식 교육이에요. 내가 어떤 업무를 A라는 업무를 수행하다 B라는 업무로 옮겼어요. 그러면은 교육을 작업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일 때는 1시간이고요.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이 됩니다. 1시간, 2시간. 자, 특별교육입니다. 특별교육도 마찬가지로 일용근로자면 2시간이고요.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16시간이고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 실시하고요. 12시간은 3개월에 분할해서 실시를 하면 됩니다.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일 때는 2시간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은 몇 시간이다? 16시간이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용근로자는 2시간이고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16시간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용근로자들 중에서 40호, 별표 5 제1호의 라목 제40호에 크레인의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크레인의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테, 일용근로자한테는 2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을 적용합니까? 8시간을 적용합니다. 자, 이 부분이 최근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쭉 과거에 이제 있었던 기준 그대로고요. 이 내용만 추가로 들어왔다.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이죠. 예, 4시간 이상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과 관련된 교육시간,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우리 시험에 당연히 출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이 됩니다. 자, 61번 내용으로 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에서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 전문기관들의 종사자, 재해방 전문기관 종사자, 성면조사기관,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무슨 교육을 받는다? 신규교육,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육은 6, 34 해서 다 6, 34, 34, 다 34죠. 6시간 정해진 것만 뭐라고 했어요? 책임자죠. 사장님이기도 하고 소장님이 될 수도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신규교육, 보수교육 다 6시간. 나머지는 34, 24 정리하시면 되고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만 조심하자. 신규교육이 있다 없다? 없다. 보수교육만 8시간이 추가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34, 24 이렇게 정리하시면 교육시간 우리 필답형에서는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판단이 되고, 자, 이 시간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요걸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뭘 물어볼 수도 있어요? 교육 대상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 대상. 시간 다 써놓고 빈칸 만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쳐버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가로를 쳐버릴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시험 문제를 꼭 새로운 문제가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물어보던 형태를 바꿔버리면 어려워집니다. 시간 내나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34, 24 이거 쓰면 된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갑자기 34, 24 다 써져 있는데 나머지에서 빠져있는 대상자를 써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로넣기를 넣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상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 차분히 읽어보셔가지고 아 성면조사기관도 있구나. 보건관리 담당자는 신규교육 시간이 없구나. 그 다음에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제도기관, 보건관리자의 보건관리 전문기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들이 해당되구나라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입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사고예방, 보건직업병,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한사항, 직무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나와 있죠.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에서 이제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채용 시 교육 내용 이것의 공통 항목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예,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산업안전 공통 항목입니다. 산업보건, 그 다음에 법, 직무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1번, 2번, 5번, 6번, 7번이 공통 항목이기 때문에 자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내용을 써라. 4가지 써라. 이렇게 나오면 1, 2, 5, 6, 7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시면은 근로자 교육에도 있고요. 자, 다음 내용은 63번에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도 산업안전, 산업보건, 법령, 직무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직업사고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직업병 예방, 그 다음에 법령, 직무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요 5가지가 앞에 있던 내용과 공통이다 이 말이죠. 이거 외에 관리감독자에는 관리감독자에 맞는 추가적인 항목이 더 있죠. 예, 재해예방 대책, 지도 요령, 역할 임무, 능력 배양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만 공통 항목으로 정리하자. 자, 64번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입니다. 산업안전 사고 예방, 산업보건 직업병 예방, 법령, 직무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요 1번부터 5번까지가 공통 항목인 거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가 양을 줄여야 돼요. 필답형일 때는. 그래서 62번, 3번, 4번의 답은 무조건 공통 항목으로 기억을 해서 똑같은 답으로 우리가 답을 하시면 다 맞는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5가지 항목으로 정리하는 요령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보세요. 나머지 교육 내용, 기계 위험성, 작업 개시 전 점검, 정리정돈, 긴급조치, 물질안전 보건 자료 이런 내용들도 필기할 때는 내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구분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냐 했지만 지금 필답형에서는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 거 4가지 공통 항목 5가지가 있다. 각 교육의 공통 항목이 5개씩이 있기 때문에 이 5개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필답형 볼 때 교육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65번입니다. OJT, OVJT, 사업장 내 On the Job Training, Off the Job Training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사업장 내에서 하는 교육, 사업장 떠나서 하는 교육. 이 2가지 교육의 특징입니다. 특징을 써놓은 겁니다. 자, 온도잡 트레이닝은 사업장 내에서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교육하는 겁니다. 신입사원 들어왔잖아요. 신입사원들한테 선임자가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강사고요. 개별 교육입니다. 개별 교육에 가깝습니다. 개별 여러 사람 수십 명이 모인 게 아니란 이야기죠. 예, 내 부서 밑에서 일하는 한두 명씩, 두세 명씩 배치되는 그 직원들한테 하는 교육.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교육이 변경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교육을 하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OJT는 초빙 강사입니다. 사업장을 떠나서 하는 여러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어떤 집체교육 형태예요. 수백 명이 모여서 앉아서 있는 집체교육이고요. 외부 강사는 모르는 사람이 오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죠. 사업장을 떠났기 때문에 신기술이나 신기계 설비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OJT의 장점입니다. 자, 사업장을 떠나서 하는 교육이고 사업장 내에서 하는 교육의 특징. 이걸 왜 이야기하냐? OJT하고 OVJT 교육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특징을 3가지 써라. 이렇게 쓰라 하면 못 쓰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왜 이 간단한 것을 못 써야 됩니까? 이걸 왜 틀려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내면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OJT의 특징, OVJT의 특징 3가지를 써라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 다 반대잖아요. 반대.
강사는 직장 상사인데 여기는 외부 초빙 강사. 집체교육인데 개별교육. 이런 것들이 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만 활용하면 두세 개 정도는 쉽게 써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소개합니다. 자, 별표까지는 아닙니다. 별표. 혹시라도 이런 거 나오면 떠올려서 내가 만들어서 써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66번 TWI 교육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별표를 제가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자주 나옵니다. 너무 자주 나와. 필기 때부터 해서 실기, 주관식까지 맞으라고 문제를 내는 거죠. 자, 트레이닝, 훈련이죠. 트레이닝, within industry. 그래서 산업 내 훈련이라고 합니다. 산업 내 훈련. 산업 내 훈련인데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대상자가 초급 관리 감독자입니다. 초급 관리 감독자. 이제 관리 감독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관리 감독자 역할을 잘하게 하려면. 이제 관리 감독자가 됐기 때문에 부하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이 부하 직원들을 통솔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법이 나옵니다. 자, 인간관계법이라는 것은 부하 직원과 인간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시한 내용을 잘 받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사소통이 잘 되게끔 그래야 좋은 리더가 될 거다. 그래서 인간관계법을 이야기하고 작업안전법 또는 안전작업법.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시도 안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방법 또는 작업 개선법이라고 합니다. 작업 개선법. 부적합한 작업 방법을 또 불합리한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작업 지도법입니다. 작업 지도법. 부하 직원한테 작업을 지도할 때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내 교육 내용이 잘 전달되고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작업 지도도 잘해야 되고 작업 개선도 또 표준 작업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안전한 작업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리 감독자가 막 관리 감독자가 된 사람한테 하는 교육, TWI, 산업 내 훈련, 트레이닝 위드인 인더스트리 해서 교육 내용 4가지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럼 영어로 씁니까? 우리말로 씁니까? 저는 우리말로 그냥 쓰세요. 약자잖아요. JIT. 그러면 Job Instruction Training, Method Training, Job Relation Training, Job Safety Training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약자를 쓰는 것은 원어로 풀어서 쓰면은 좋겠습니다. 원어 만약에 약자로 쓴다면 그래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철자 이런 거 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4가지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빈도상으로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간단한 내용 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TWI 교육 내용, 산업 내 훈련의 교육 내용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토익식 교육 방법의 종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패널 디스커션, 포럼, 심포지움, 버즈 세션 해서 버즈 세션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죠? 육융회의라 이렇게 했죠. 육육회의. 6명이 6분간 토론해서 결과를 짓는 형태의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서 토익식 교육의 문제점인 토익식 교육의 문제점이 뭡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였잖아요. 6분 안에 결론을 내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즈 세션, 토익식 교육 방법의 패널 디스커션, 포럼, 심포지움, 버즈 세션. 패널 디스커션은 설명을 할 때 뭔 말 나오죠? 전문가끼리 토의 후 이렇게 나오죠. 전문가가 서로 뭐 했다? 전문가가 토의를 했다. 포럼은요,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다 이 말로 나오죠.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전문가가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총중으로부터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심포지움이라고 부른 것은 전문가가 나와서 견해 발표를 하죠. 견해 발표. 여러 전문가가 나와서 자기 견해를 발표하고 청중들과 이야기하는 거고 전문가끼리는 싸우지 않는 거다. 이게 심포지움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제가 왜 이걸 썼냐면요. 설명을 해놓고 이게 무슨 토의 방법이냐 하고 이름을 쓰라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 조금씩 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토익식 교육 방법, 별표까지는 아닙니다. 나온다면 별표를 제가 치겠는데. 다음입니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 원리입니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 종을 치고 밥을 주는 개한테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학습도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원리입니다. 시강 1개.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 시강 1개. 시강 1개 이렇게 해서 뒤에 써지면은 파블로프의 학습 원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이 네 가지를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 원리라고 하죠. 이 문제는 쓰라고 나옵니다. 쓰라고만 나오지 뭐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 원리를 네 가지 쓰시오.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 원리입니다. 자극 반응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극 반응 이론의 대표적인 파블로프, 션다이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시강 일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69번 션다이크가 나옵니다. 시행착오설이라고 있죠. 시행착오설에서 시행 션다이크는 준비가 잘 돼야 된다. 그다음에 연습을 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 연습, 효과. 준비를 잘해서 연습을 많이 하니까 효과가 나오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준비성의 법칙, 연습의 법칙, 효과의 법칙, 션다이크의 시행착오설 기본 원리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세 가지도 기억을 하시고, 물론 파블로프께 더 중요합니다. 예. 굳이 따진다면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의 학습 원리를 기억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이 내용도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식에서는 션다이크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파블로프 것은 몇 번 나왔죠. 예, 파블로프가 더 빈도상으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션다이크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소개를 합니다. 자, 70번입니다. 학습 지도의 원리. 학습 지도의 원리입니다. 자발성의 원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하게끔 해라. 개별화의 원리. 개인의 차이를 이해를 해라. 원리를. 그 다음에 사회화의 원리. 학습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이 돼야 된다. 직관의 원리. 직접 보여주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교육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발성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사회화의 원리, 직관의 원리. 자, 네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학습 지도의 원리. 이게 왜 지금 69번하고 70번 왜 나왔습니까? 제가 여기다 넣는 이유는 파블로프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이 몇 번 나왔다. 그래서 혹시 다른 방향으로 출제자들이 눈을 돌릴 수 있지 않냐. 그런 노파심에 의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양이 많다. 그러면 파블로프 60, 70번, 69, 68 셋 중에 나 하나만 하려다 파블로프 거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굳이 양이 많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 제일 포인트 하나만 잡아주세요. 자, 다 못합니다. 다 하나만 못하는 게 하나만 잡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교육 시간입니다. 정기교육,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 있었잖아요. 그 시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시, 자금대행 병행시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 여기까지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강좌마다 이렇게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있죠. 그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